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는 그 집이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의 끝,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기가 싫어진다는 그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고요하고 안전한 곳,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더 편안해져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만 들어가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고 대화를 피하고 싶고 심지어 혼자 있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집에서 매일을 보내는 것은 몸만 사는 것이지 마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저 구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균열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노년기에 절대 살면 안 되는 집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집이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온도다. 이 문장이 지금처럼 뼈에 사무친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첫 이야기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65의 김복래 여사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35년을 살고 아이 둘을 다 출가시킨 뒤 겨우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전원속 단독주택, 넓은 마당, 텃밭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아온 지난 3년은 복래 여사님께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혼자 신문만 들여다보고 대화는 밥 먹었냐는 말이 전부, 밤이면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말도 감정도 공유하지 않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낸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돼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예요. 복래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파트 상가 안 작은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여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따뜻하지. 집도 사람도 따뜻해야 살아있는 거야. 그 순간 복래 여사님의 마음이 울컥했답니다. 집은 벽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대화, 함께 나누는 공기, 말없이 내리는 눈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집의 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년에 절대 살면 안 되는 집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없는 집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감정을 묻은 채 살아가는 고요한 고립.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람은 소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같은 공간에 살며 서로의 표정조차 읽지 못하는 부부. 그건 같은 지붕 아래 있는 타인일 뿐입니다. 그런 집에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다가도 이젠 그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나 자신도 사라져가는 기분.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노년기의 우울증 환자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배우자와 몇 마디나 나누셨나요? 혹은 지금 생각해보니 어제도 그제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으셨나요? 작은 대화가 큰 공감으로 이어지고 그 공감이 결국 마음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붕은 있어도 집은 없습니다. 그 어떤 구조든 그 안에 대화가 없으면 그건 이미 폐가입니다. 노년에 절대 살면 안 되는 집. 그 시작은 바로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 말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혼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된 집은 노년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박상구 씨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자신만의 작업실과 음악 감상실, 안마의자와 고급 오디오까지 갖춘 드림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 집은 박 씨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혼자,
식탁에 앉아도 혼자, 커튼을 열어도 조용히 먼지만 흩날리고 혼자만을 위해 짜인 공간이 자신을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던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공간이면서도 사람을 초대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비로소 따뜻한 집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혼자의 자유는 초반에는 달콤하지만 지속되면 서늘한 벽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느려지고 외부와 단절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공간은 더 절실해집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다. 진짜 지옥은 타인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고독이다. 고독한 집,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조용한 주말,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커튼도 안 연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해질 무렵 문득 눈물이 고인 적.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몸 안에 살아있는 온기가 차츰 식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가끔은 불편해도 누군가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말다툼도 하고 그러다 웃고, 그런 사람의 기운이 집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집. 그 두 번째는 내 취향에만 몰입한 고립의 구조입니다. 박상구 씨는 3년 만에 집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거실 한켠을 작은 북카페처럼 꾸미고 매주 친구들을 초대해 커피를 마시며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푹 자게 되었고 우울 증세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안에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구조여야 나이 들어서도 그 안에서 마음이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너무 조용하지 않으신가요? 혼자만을 위해 정돈된 구조 속에 사람이 설 자리는 남아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온기를 나눌 여백이 없는 집, 사람이 머물다 가기 어려운 구조, 그런 집은 결국 내 삶의 외로움을 키우는 차가운 무대일 뿐입니다. 노년은 더 많이 공유하고 더 자주 웃으며 작은 불편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일 때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집이 단절의 상징이 아닌 연결의 공간이 되기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물건이 너무 많은 집은 마음을 짓누릅니다. 경남 창원의 오선희 여사님은 7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집 정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첫 유치원 가방이야. 이건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온 재봉틀이고, 이건 돌아가신 시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야. 모든 것이 추억이고 버릴 수 없는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곳곳이 작은 박물관처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살림살이가 집 안을 점령한 탓에 걷는 통로조차 비좁고 위험했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된 양념과 반찬들로 정체불명의 냄새가 풍기고, 안방 한쪽에는 수년 전부터 쓰지 않는 안마의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근데 난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살아온 세월, 그 안에 녹아든 감정들, 함부로 치울 수 없는 마음들. 하지만 그 물건들이 과거에 묶인 감정의 고리로 지금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집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에는 미련이나 죄책감 혹은 잊히기 싫은 기억들이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는 감정은 현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도 후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이 비워낸 집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년에야말로 가장 큰 정신적 호사입니다. 물건이 많은 집은 정리가 되지 않아 시야를 어지럽히고 마음의 조급함과 짜증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치매 발병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물건과의 공존이라고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두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의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집에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하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 지나치며 손도 대지 않는 물건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리는 결국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선희 여사님은 정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동안 물건의 70%를 과감히 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허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불안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집이 나를 반기고 내가 집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이 조용한 울림이 되어 남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집. 그 3번째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채워진 혼란의 집입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담고 집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볍고 환하게 비워두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은 마음보다 물건이 더 많은 공간은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라도 비워낼 용기를 낸다면 그 빈자리엔 따뜻한 햇살과 편안한 숨이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넷째, 갈등이 상존하는 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84 유택수 어르신은 아들 4외와 손주 2, 총 5식구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보기에는 화목해 보이지만 택수 어르신의 얼굴엔 늘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말없이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치우고 손주들은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 며느리가 짧게 말하면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어르신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밥을 드십니다. 이 집에 웃음이 없어진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숨이 막혀서 밥맛도 없고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그래. 유택수 어르신은 한밤중에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깰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절절히 와닿습니다. 갈등은 폭언이나 싸움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말 없는 냉기, 쌓여가는 감정의 침묵, 그것도 일종의 갈등입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 관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 다른 욕구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의 요구가 공기를 눌러앉게 만들고 침묵이 서로를 벽으로 밀어내는 순간 그 집은 갈등의 진원지가 됩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와 중년의 자식 세대가 함께 사는 집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럴 때 서로 간에 명확한 규칙과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조용한 갈등이 점점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 갈등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속이 자주 불편하고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시작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집은 말하지 않아도 답답한 공기가 감정 위에 내려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 아닌 누군가가 집 안에서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은 싸우지 않기 위해 조용해지는 곳이 아니라 말을 나눠 이해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유택수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정한 말도 아니야. 그저 밥 한 끼 함께 웃으며 먹는 일이었어. 그 편지를 읽은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어르신의 방에 들어와 차를 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밥 함께 먹어요. 이젠 제가 먼저 말 걸게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집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집. 그 4번째는 갈등이 굳어져 버린 집입니다. 표면은 조용해도 그 속에 말 못할 불편함이 쌓여간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고요한 전쟁터입니다. 부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먼저 따뜻한 말을 꺼낼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집은 결국 말 한마디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고치거나 새로 짓는 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5째, 빛이 들지 않는 집은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전북 익산의 이화순 여사님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커튼을 걷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밖에 뭐 볼 것도 없고 햇빛 들어오면 눈만 부시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집 안은 창문을 가린 암막 커튼과 낡은 가구로 인해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숨막히는 기운이 감돌았다고 했습니다. 화순 여사님의 하루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에서 라디오를 켜고 혼자 아점을 먹고 조용히 오후를 보내다 또다시 커튼을 닫고 이불을 덮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빛을 차단한 채 하루 대부분을 어두운 공간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점점 우울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빛은 단지 시각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깨우고 마음을 맑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극이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햇빛을 불편해하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부셔서, 밖이 시끄러워서, 굳이 볼 게 없어서. 하지만 그 이유들 속엔 바깥 세상과 연결되기 싫은 마음, 어느새 굳어져 버린 무기력의 벽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거실 창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에 햇빛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빛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연광이 가득한 방, 햇살이 벽에 닿고 따뜻한 바닥을 통해 발바닥까지 온기가 전달될 때 그 집은 그 자체로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이 됩니다. 이화순 여사님은 복지사의 조언으로 매일 아침 10분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처음으로 이상하게 요즘 기분이 덜 가라앉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삶,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무심코 방치한 결과입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집, 그 5번째는 빛이 들지 않는 무기력의 공간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면 기운도 들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 속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도 커튼을 걷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빛은 집의 문제이기 전에 삶의 문제입니다. 닫힌 창 하나, 당신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진 않은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노후란 결국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그 집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집, 대화가 없는 집, 고립된 구조의 집, 물건이 넘쳐나는 집, 갈등이 눌러앉은 집, 빛이 들지 않는 집, 이 5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주변은 잘 모릅니다. 아니, 당사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삶이 원래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버팁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자주 피곤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이 모든 신호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공간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집은 이제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살피며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삶의 마지막 쉼터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침묵으로 가득하거나 사람을 밀어내는 구조라면, 과거의 짐들로 무겁거나 무언의 갈등이 공기를 누르거나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이라면 그건 사는 집이 아니라 머무는 감옥일지 모릅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육순이 여사님은 혼자 사시며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 주로 전화만 가끔 주고받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 앉아 돌아가는 채널 속 사람들을 보며 웃거나 눈물 흘리는 것이 유일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은 커뮤니티의 마음 돌봄 센터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5명의 여성들이 모여 자기 집을 돌아보는 과제를 내고 사진을 찍어와서 서로 보여주고 좋았던 점과 고쳐야 할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작은 시도가 순이 여사님의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면에 있던 커다란 장식장은 다 털어내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TV 아래 먼지 쌓인 DVD 플레이어는 치우고 그 자리에 손자 손녀의 그림이 담긴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혼잣말이지만 자신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식욕은 다시 살아났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좋아요. 밖에 있다가도 내 집이 그리워요. 이 말은 모든 이의 노년에 반드시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내가 집을 좋아하고 집이 나를 반기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의미, 사는 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집은 당신을 환영하고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숨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미소가 먼저 지어지시나요? 집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짓는 공간입니다. 노년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히 쉬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공간 정리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말을 건네고 햇살을 들이며 사람을 초대하고 과거를 덜어내는 연습, 그것이 건강한 노후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지금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노후에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집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대화가 없는 집. 둘째, 혼자만을 위한 구조의 집. 셋째, 물건이 지나치게 많은 집. 넷째, 갈등이 숨쉬는 집. 다섯째,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집. 이 집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아니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삶을 가볍게 해야 할 노년을 오히려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5가지 조건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바꿀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외부의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가구와 구조, 면적과 인테리어로 구성된 외형. 하지만 진짜 집은 느낌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한숨보다 미소가 먼저 나오는지, 침묵보다 대화가 떠오르는지, 이 모든 건 집의 구조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집을 짓습니다. 몸을 위한 집, 가족을 위한 집, 허영을 위한 집.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엔 비로소 나를 위한 집이 필요해집니다. 그 집은 말이 흐르고 햇살이 들고 사람이 웃으며 드나들며 과거보다 현재가 더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집을 짓기 위해 이제 우리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집 안 어딘가에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 누군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 늘어져 있는 전선 위 먼지처럼 쌓여만 간 감정들, 그 모든 걸 천천히 꺼내어 정리하고 비워내고 때로는 손편지처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조금 더 따뜻한 집, 조금 더 살아있는 공간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맞이해주고 있나요? 혹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따뜻한 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집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집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집이 당신을 닮아 온기와 평안이 머무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누군가의 마음의 집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들어오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소하지만 삶을 망치는 노년의 버릇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평온한 안식처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